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연료전지와 이제 촉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고, 여기서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백금 촉매가 이런 그 저온형 연료전지에서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매 분야는 사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그리고 굉장히 그 많은 어떤 선행 연구가 있고 현재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분야라서 아직 완전한 이론이 이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런 논문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시 연료전지의 이 동작 원리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온형 연료전지, 이제 PEMFC, 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하고 이런 그 인산형 연료전지는 이제 순수 수소를 이제 기체로 쓰죠. 그러면은 이 순수 수소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산소와 만나서 이제 물이 일어나는 이런 반응인데 이때 생기는 에너지가 이제 1.23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마이너스 237 킬로줄 포 몰인 이런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어떤 그 차이만큼이 이제 조지가 되는데 그걸 이제 전자의 일렉트론 볼트로 이제 환산을 하면 1.23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그 얘기는 그 이 둘 극 사이에 이제 나중에 전기가 발생했을 때 전이차가 이제 1.23볼트가 이제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수소는 이제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되죠. 이때 이제 촉매층과 만나서 그 해리가 됩니다. 그 전에 이 수소 기체가 이 전극과 잘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확산층이 필요하다고 했죠. PEMFC에서는. 그래서 이런 가스 확산층, 가스 디퓨전 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에어에서 우리가 에어에 한 20% 공기가 되니까 역시 이 산소가 잘 확산되기 위해서 이런 지대일층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극 부분, 이 전극이 바로 이제 촉매가 있는 부분인데, 촉매와 보통 이런 그 백금으로 된 촉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본 블랙이라는 다공성 이 탄소 입자 위에 백금이 이렇게 촘촘하게 입혀진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촉매와 만나서 이제 수소가 이제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이제 양성자니까 양성자가 이 전해질을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투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넘어온 그 수소 이온과 산소 기체가 만나서 또 외부 회로를 타고 넘어온 전자와 만나서 물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간단한 구조인데 이걸 우리가 이 전극 레벨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그 의문점이 왜 많이 생기실 겁니다. 왜 하필이면 또 백금 촉매를 쓰고, 그럼 과연 이 촉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전극과 전해질 촉매가 로 구성된 이 부분을 우리가 MEA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Membrane Electrode Assembly. 그래서 MEA가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이제 부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수소가 이제 전자를 내놓는 반응을 우리가 그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쪽을 산화극, 영어로는 이제 아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전자를 받아들이는 이쪽 그 반응을 우리가 이제 환원이라고 하고 환원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소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연력학 이제 포텐셜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엔탈피,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크게 한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열화학 포텐셜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료전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그 화학적 포텐셜은 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제 PV, 압력 곱하기 부피 빼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이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이제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각각 어떤 원소로 있을 때 화학적 에너지가 연력학 포텐셜이 물이 형성됐을 때 연력학적 포텐셜보다 237kJ만큼 이제 높은 거죠. 높은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요게 바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전하량으로 이제 나눠주면, 패러데이 상수 곱하기 몰 한 게 바로 그 전하량이죠.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이제 동작 전압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1.23V라는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한번 쭉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농도가 이제 다른, 농도라는 건 이제 활성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압력 같은 것도 하나의 농도가 될 수 있고, 액체 같으면 이제 그 우리가 그 몰랄 농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액체의 어떤 농도를 생각하셔도 되고, 이 농도에서는 농도가 변하면은 이 연료전지의 이런 가역 전압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식이 이 네른스트 식이라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A가 이제 수소고, B가 이제 산소고, C가 이제 물이라고 했을 때, 이게 2대 1대 2가 되죠. 그래서 스몰 ABC는 여기 이제 1이 됐으면 이건 2분의 1이고, 역시 1이 될 테니까 스몰 ABC는 1과 2분의 1, 1이 될 거고, ABC, PA, PB, PC는 이제 각각의 수소와 산소와 이제 물에, 여기 물은 기체 상태의 물이 되니까 여기에 어떤 그 압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압력을 구하면 우리가 그 농도가 달라졌을 때에서도 쉽게 그 가역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른스트 식은 사실 어떤 농도가 바뀌었을 때 연료전지의 동작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기술하는 중요한 식이고, 우리가 순수 수소가 있을 때 한쪽 멤브레인을 가운데 놔놓고 이제 뭐 100기압의 어떤 고압의 수소와 이쪽은 이제 그냥 진공 상태로 뭐 수소가 거의 이제 영기압에 가깝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그 볼테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도의 차이 때문에 이 네른스트 식에서 보면은 이 압력 차이기 때문에 여기 그 델타 E가 생기게 되겠죠. 이 네른스트 식 자체가 활동도 차이 자체도 그 전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꼭 수소산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만 있을 때도 이 기체가 만약 압력이 걸려 있고 한쪽에 압력이 거의 없다면은 이때도 이제 동작 전압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연료전지가 실제 이제 동작을 할 때는 아까 그 이상적인 그 전압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실 때문에 이런 그 IV 곡선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 좌측이 이제 볼테이지고 아래쪽이 이제 커런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IV 곡선 또는 이제 폴라리제이션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이제 연료전지가 작동하면서 세 가지 손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액티베이션 로스라는 거고, 요건 이제 실제로 이제 촉매에서 혹은 촉매가 없더라도 연료전지가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그 아까 이런 그 배리어를 넘어야 된다고 했죠. 수소와 산소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에너지 배리어를 이제 넘어야 됩니다. 요 배리어를 넘기 위해서 그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그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액티베이션 로스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수소가 즉 액티베이션 로스라는 건 수소가 이제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를 내놓는 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그 수소 이온이 이 전해질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 전해질의 어떤 저항 때문에 생기는 어떤 오밍 로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옴의 법칙, V는 이제 I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이런 옴의 법칙을 따라서 즉 이
그 전해질 사이에 이제 전류가 흘러가면은 이 전해질 저항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밍 로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타 오밍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전극에서 실제로 어떤 수소 기체가 들어왔을 때 이 수소 기체가 이 촉매가 발려져 있는 부분을 아까 우리가 GDL층을 통해서 이제 이동한다고 했죠. 이 GDL층을 통해서 전극의 그 안쪽 부분, 즉 이 전해질과 맞닿아 있는 요 부분에 이제 그 촉매가 발려져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확산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때 그 확산이 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concentration, 농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쪽이 만약 농도가 높다면은 이쪽은 이제 농도가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농도의 손실을 우리가 그 concentration loss라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고전류에서 이 볼테이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손실을 줍니다. 그래서 크게 액티베이션 로스는 전류를 처음에 살짝 증가시킬 때 그때 이제 발생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밍 로스는 중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전류를 증가시킬 때 전압이 옴의 법칙에 비례해서 이제 떨어지는 요걸 이제 오밍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컨센트레이션 로스라는 건 이제 고전류 영역에서 갑자기 이렇게 볼테이지 드랍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 컨센트레이션 로스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아까 가역 전압, 즉 1.23V의 어떤 그 리버서블 볼테이지가 있죠. 가역적인 전압에서 그 네른스트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어떤 그 농도나 혹은 압력 변화에 의한 그런 손실을 감안한 그 값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버스 볼티지라는 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세 가지 손실을 다 이렇게 빼주면은 그 네트 영향이 이렇게 이제 IV 커브로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촉매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촉매는 이 기체 상태의 수소가 이 전극에 이제 들어와서 이 그 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수소 기체가 이제 이렇게 그 전극 부분으로 이제 디퓨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 지금 촉매가 있는 요 촉매 전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촉매와 만났을 때 그 양성자와 그다음 전자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그 양성자는, 즉 수소 이온은 전해질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이 전극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성자가 이 전극을 따라서 이동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일렉트로드 자체는 그 전기적으로만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그 통할 수 있는 그 도체 성질을 가지고, 또 일렉트로라이트는 그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기적으로는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는 이제 이온이 통과하고 그 전극을 통해서는 이제 전자가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두 개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뉘게 되는 나뉘게 되는데, 이 나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 촉매가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까 이게 이 수소가 수소의 어떤 기체 상태가 이때는 이제 반응물과의 생성물이, 여기 이제 수소 기체가 반응물이 되고 생성물이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요 과정을 도와주는 게 이제 촉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를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배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의 높이를 낮춰주는 게 촉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활성화 장벽을 이제 줄여주는 게 바로 이제 촉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연료극에서 촉매를 M이라고 할 때 이 수소 연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수소 기체가 들어와서 이 촉매, 여기 M은 이제 백금을 얘기하는 거죠. 백금과 만났을 때 이 촉매가 이 백금에 이제 흡착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 물리적으로 이제 흡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옆에 어떤 또 다른 그 촉매와 만나서 MH의 어떤 화합물 형태로 어떤 화학적인 약간 결합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MH 상태가 메탈 하이드라이드 상태가 다시 그 이온과 전자로 나눠지게 되는 이런 단계를 또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이 M과 H가 붙어 있는 이 상태가 완전히 어떤 본딩이 굉장히 세지도 않고 또 약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뒤에 가서 여기에 관한 그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딩 자체가 굉장히 세다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겠죠. 즉 H2인 상태가 MH인 상태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이 본딩이 너무 세다면은 또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이제 해야만 이제 이런 촉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촉매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그 액티베이션이 되는 확률은 제가 이전 액티베이션 로스를 할 때 강의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제 참조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촉매가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델타 G를 감소시킴으로써 이 높이를 감소시키면은 이쪽 반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반응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해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이제 아노드와 일렉트로라이트 캐소드, 이쪽이 아노드, 일렉트로라이트 캐소드를 통과할 때 화학 포텐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소가 있는 상태고, 수소와 이제 전자로 나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수소와 전자가 만나서 여기 넘어온 옥시전과 만나서 이제 물로 바뀌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안전한 상태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아노드에 어떤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캐소드의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있죠. 여러분 보다시피 아노드의 액티베이션 배리어보다 캐소드의 배리어가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소드, 즉 양극에서의 어떤 그 촉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 캐소드에서의 반응 속도가 이제 느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매, 이건 이제 버틀러 벌머 식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면은 그 기억을 해보시면 아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그 버틀러 벌머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촉매와 이 액티베이션 활성화 손실, 그 활성화 과전압이라고 하는 이타의 관계가 여기서 도출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활성화 과전압 혹은 활성화 손실이라는 거는 그 활성화 그 배리와는 상관없이 연료 전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배리어를 통과할 때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촉매가 사용된다면은 이 활성화 손실 자체를 이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여기서 J0, 여기 J0가 이제 교환 전류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J0 값을 우리가 촉매로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J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커런트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촉매가 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그 수소극에서, 즉 음극에서 이 수소가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그 전자로 바뀌는 요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일어난 반응을 우리가 그 HOR 반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드로전 옥시데이션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수소 기체가 들어와서 이 PT 일렉트로드에 그 흡착이 됩니다. 흡착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absorbed atomic hydrogen H 스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그냥 수소가 그 백금에 이제 붙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라는 건 이제 surface site를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내놓게 되고, 즉 수소가 H2가 이렇게 백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상태가 됐다가 요게 다시 양성자 H 플러스로 바뀌고 이 백금에 이제 전자를 전해주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그런 사이트로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자체는 굉장히 이제 빠르고 실제로 손실 자체도 5mV보다 이제 작기 때문에 거의 이 아노드 극에서 일어나는 이 손실은 이제 캐소드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작은 값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논문은 이 플라티늄 메탈 리뷰에 나오는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ORR 프로세스, 즉 산소가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그 수소 이온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서킷을 타고 들어온 이 전자와 만나가지고 이제 물로 되는 그런 반응이 있죠. 그래서 여기 H2O가 생성되는 요 반응이 일어나는 그 캐소드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O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반응 패스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O2 이온이 먼저 그 백금 전극이 흡착되는 경우, 그 다음에 흡착돼서 넘어온 이 프로톤과 전자와 만나서 OH 이온으로 이제 흡착된 상태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H 상태가 다시 이 넘어온 이제 하이드로전 이온 양성자와 만나서 또 전자를 하나 더 만나가지고 H2O로 이제 바뀌면서 떨어지는 요 반응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의 큰 줄기죠. 그래서 이 O2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디소시브하게 이렇게 패스로 가서 H2O가 되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H2O2 반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H2O2라는 건 하나의 일종의 그 과산화수소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반응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O2가 역시 이제 흡착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양성자와 전자를 얻어서 이때는 이제 HO2로 이제 흡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2가 또 양성자랑 만나면은 H2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져서 H2O2로 이제 떨어지는 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2O2가 생기는 이 반응 자체는 이제 undesirable 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팸의 이런 디그레데이션, 멤브레인을 이제 디그레데이션, 멤브레인 자체를 이제 성능을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ORR 프로세스 자체가 크게는 이제 이 두 가지 결례로 가기 때문에 이 어소시어티브한 이런 패스 때문에 요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ORR 반응의 어떤 속도를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백금 이외의 촉매를 쉽게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2O2를 줄이는 그런 형태의 촉매 개발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어떤 백금 촉매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 촉매로서 개발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알로이, 다른 어떤 금속과 이제 합금을 사용하거나 혹은 PT를 이제 다른 금속의 어떤 표면 밑에 이제 깔거나, 혹은 이제 코어쉘 구조. 이제 코어쉘이라는 건 이제 어떤 백금이 아닌 저가형의 어떤 메탈을 가운데 두르고 이제 밖에만 이제 이 백금을 약하게 이렇게 코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백금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표면적은 키우고 이제 백금 로딩 양 자체를 이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PT의 nearest PT distance 혹은 PT의 백금의 이제 5D 밴드의 어떤 베이컨시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역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촉매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물질들, 그라핀이나 혹은
여기 킬레이팅 오르가닉 프레임워크, 이건 이제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다른 어떤 모프 구조에서도 다른 형태의 이런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혹은 그래핀, 카본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래핀을 그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또 이런 그 백금을 대체하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은 가장 좋은 현재 액티비티, 그다음 셀렉티비티, 스타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액티비티는 활성도고요. 셀렉티비티는 이제 선택성, 그 다음에 스타빌리티는 안정성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현재 가장 그 골고루 가지고 있는 좋은 촉매가 바로 이제 백금이라는 거고요. 이런 그 백금을 대체하는 그런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액티비티, 즉 활성도가 이제 좋아야 됩니다. 액티비티라는 거는 어떤 리액턴트를 즉 반응물을 우리가 잘 이제 흡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반응물을 흡수한다면 이게 나중에 이 그 잘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촉매가 이 그 반응을 강하게 잡아두고 있다면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그 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렉티비티, 선택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도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원하는 그 생성물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만 undesirable intermediate, 원하지 않는 어떤 중간 상태나 혹은 사이드 프로덕트, 그 부산물은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아까 이 백금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H2O2가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프로덕트는 H2O인데, H2O2가 만들어지면 얘가 전반적인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선택성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타빌리티,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연료전지 동작 환경이 굉장히 스트롱한 옥시던트, 산성의 이런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미컬들이, 레디컬들이 많고, 이런 그 강한 산성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이제 우리가 껐다 켰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베리에이션이 심한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촉매가 안정적으로 이제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셀렉티비티, 스타빌리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으로는 이제 포이즈닝 레지스턴스, 우리가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순수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CO와 같은 혹은 황과 같은 이런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촉매가 이제 바로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연료전 시스템을 이제 버려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이제 촉매가 상당히 고온에서 사용되는 그 니켈 촉매가 좋은 이유도, 이런 그 순수소 위에 이런 CO나 황이 들어오더라도 니켈 촉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기 때문에 이런 그 고온형 연료전지가 이제 발전용으로서 현재 이제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CO가 들어오거나 황이 들어와도 이게 촉매가 디그레데이션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고, 이런 면에서 현재 이제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촉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필수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그 액티비티가 적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 이제 사바티에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프랑스의 화학자인 폴 사바티에가 이제 제안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촉매와 어떤 이런 그 기질, 예를 들어 이런 수소 같으면 이 수소가 이런 그 상호작용이 적절해야 된다. 상호작용이 너무 약하면 이제 분자가 촉매에 결합하지 못하고, 또 반면에 상호작용이 너무 강하면은 이 수소가 이제 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그 반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흡착물과 이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이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발라디니에서 도입된 이 화산 플롯이라고 있는데, 이 모양이 이제 마치 그 화산이 이제 생긴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이 화산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어떤 엔탈피가 되고, 형성 엔탈피가 되고, 이쪽은 이제 온도가 되는데, 즉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도 이 포름산의 어떤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이 이제 반응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얘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흡착열이 이제 크다. 그래서 흡착열이라는 거는 이 어떤 그 우리가 그 분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해 줘야 되는 어떤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가해져도 이 반응 속도가 느리고, 또 너무 약하게 가해져도 이렇게 느리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연료전지의 그 동작 원리를 좀 연력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 조금 너무 분량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앞부분의 강의는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오늘 그 촉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촉매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또 여러 다양한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촉매 분야는 완전히 어떤 이론이 정립된 분야가 아니라 계속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아직까지 이제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그 백금 촉매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물론 현재까지는 좋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그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즐겁고 활기찬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